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 혁신을 위한 MSA, IBM M2M과 유니포인트 우마로 완벽해지다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아나운서 김지형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에서는 IBM의 AI 기반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도구인 M2M과 유니포인트 우마를 통해서 보다 쉽고 더욱 빠르게 MSA 전환을 자동화하고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유니포인트 박수형 부장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포인트에서 IBM M2M과 그리고 우마의 기술 지원 그리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박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장님 그럼 이제 오늘 발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금일은 많은 고객사에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에 대한 니즈가 있어요. 하지만 현대화 여정에 대한 어려움을 알고 있고 그로 인해 시작을 못하거나 실패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IBM M2M에서 그리고 유니포인트의 우마에서 제공하는 기능 그리고 POC 사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모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현대화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네, 그럼 잠시 후에 이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웨비나는 약 3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가량 데모 시험과 10분 정도 Q&A 시간 가질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 채팅창에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좋은 질문을 선별해서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 실시간 답변으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깔끔하게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40분께 유니포인트에서 마련한 선물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IBM 모노2 마이크로와 유니포인트 우마를 통한 클라우드 MSA 혁신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웨비나에선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과정에서 IBM M2M과 그리고 우마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먼저 현대화 여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몇 가지 아티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7%의 고객사에서는 그 리호스팅 및 리플랫폼 또는 리팩토리 등을 통해서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작성하는 대신에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74% 조직은 현대화 프로그램은 시작했지만 아직 완료를 못한 그런 사례입니다. 물론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겠지만 많은 고객사에서 현대화에 실패한 사례가 많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그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을 위해서 IBM M2M과 그리고 우마가 어떤 기능을 통해서 현대화 여정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플리케이션 전환의 문제점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존 코드를 분석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이해와 분석 능력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렇게 수준 높은 이해력과 분석 능력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현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기존의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재구성하거나 또는 재구현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장에서 말씀드린 아티클 중에 74%는 완료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현대화가 얼마나 힘든 여정인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보다 쉽게 도와주는 솔루션이 필요했고 그게 IBM M2M과 그 우마를 사용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IBM M2M의 워크플로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IBM M2M은 기존에 있던 그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의 소스 코드를 인스트루먼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인스트루먼트라는 건 동적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그 런타임 로그를 위해서 삽입되는 그런 로직이에요. 이렇게 삽입된 코드를 통해서 리컴파일을 하고 그리고 그 개발 서버에 디플로이먼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디플로이먼트 된 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비즈니스 유즈 케이스를 실행을 하시면 그 유즈 케이스 실행 시 발생한 런타임 로그 트레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런타임 로그 트레이스 그리고 비즈니스 유즈 케이스 마지막으로 클래스 간 디펜던시를 분석한 IBM M2M의 결과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IBM M2M은 그 파티셔닝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방식이 데이터 클래스 간 디펜던시, 그리고 런타임 로그 트레이스, 그리고 비즈니스 유즈 케이스를 조합해서 내추럴 심지 파티셔닝이라는 방식 하나와, 그리고 런타임 로그 트레이스, 비즈니스 유즈 케이스만 포함한 비즈니스 로직 파티셔닝 방식, 이렇게 두 가지 형식을 레코멘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주문 관리 시스템, 예를 들면 주문 관리 시스템에서 주문을 하고, 그리고 주문된 그 상품을 배송 관리 시스템에 전달을 하고 배송을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 상품 관리 시스템에 그 비즈니스 재고 수량을 이제 변경을 하는 그런 서비스 플로우가 있을 거예요. 이러한 서비스 플로우들은 전부 다 그 코드 레벨에 이미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레거시 코드를 통해서 IBM M2M이 동적 분석한 결과는 코드 레벨 분석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IBM M2M 말고 이제 IBM M2M과 같이 사용되는 그 유니포인트의 우마라는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우마라는 제품은 그 IBM M2M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여정 중에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크게 인헤리턴스 이슈, 그리고 카디널 이슈,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도메인 매핑, 그리고 인티그레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기능을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그 이슈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솔루션이에요. 먼저 인헤리턴스 이슈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바 대부분의 자바 베이스로 이루어진 코드는 부모 자식 관계로 엮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잘못된 부분은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아니지만 IBM M2M이 그 코드 제너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약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 부모 자식 관계를 해제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높은 수준을 요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마이크로 서비스 전환의 리스크를 알고, 그리고 그 현대화 과정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조직에서 그 리스크 때문에 좀 망설이는 조직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점진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해나가는 그런 부분이 저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헤리턴스 이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POC를 통해서 해봤던 결과를 말씀드리면, 전체 코드 3000여 개 중에서 그 부모 자식 관계로 엮여져 있는 클래스만 약 900여 개 정도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이 900여 개를 전부 다 그 부모와 자식 관계를 해제하는 일 자체가 커다란 비용이, 즉 시간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더 자동화해서 좀 해제하는 그런 기능을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카디널 이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IBM M2M은 그 동적 분석을 통해서 특정 클래스를 특정 파티션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필터라는 클래스가 있고, 그리고 로거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런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유틸성 클래스지만 IBM M2M은 그 파티셔닝을 할 때 이러한 필터 클래스와 그리고 공통 클래스를 특정 파티션에 위치를 하게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점이 마이크로 서비스의 그 파티션 간 연관관계는 주로 이제 RESTful 방식의 HTTP 콜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뭐 필터 클래스 또는 로거 클래스 또는 뭐 스트링 유틸 같은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1파티션 상품이라는 도메인에서 배송이라는 도메인을 호출하게 되는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러한 부분을 좀 제거를 했어야 됐고, 그리고 우마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자동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카디널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잡하게 엮여져 있는 부분이 보여요. 이러한 부분을 우마를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면
도메인 내에서 뭐 콜트리 분석이라든지 또는 불필요한 HTTP 비용을 증가시키는 그런 부분을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는 또는 뭐 대부분의 개발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IT 종사자분들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마이크로 서비스와 그리고 SOA라는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와 구분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데이터베이스의 분리라고 생각을 해요. 각 도메인별로 독립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IBM M2M의 경우에는 그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만 제공을 합니다. 즉 인티그레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모더나이제이션에 대해서는 개런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데이터 모더나이제이션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끔 각 서비스 URL 또는 클래스별 사용하는 SQL 및 테이블을 저희가 수집을 했고요. 수집을 하고, 그리고 IBM M2M을 통해서 분리된 각 도메인별로 사용하는 테이블을 분석하는 그런 리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모더나이제이션 시 참고 자료로 뭘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핵심 비즈니스, 즉 뭐 가주문서 같은 그 핵심 비즈니스를 CQRS로 패턴으로 변경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 기능은 이제 도메인 그룹별 분리 기능인데,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상품 상세, 배송, 주문서, 정산, 결제, 환불 보상 등등의 도메인이 있다라고 하면, IBM M2M의 경우에는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상품 상세, 배송에 대한 경계를 확실하게 가져가진 않습니다. 즉, 그 경계가 좀 모호하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마를 통해서 이제 도메인별로 그룹핑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로 했고, 저희가 최근에 그 POC 했던 사이트 중에 K해운이라고 있는데, 뒤에 자료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테스트를 하면서 발견된 클래스만 3,500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3,500개에 대한 클래스를 전부 다 커스텀 뷰라는 IBM M2M에서 제공하는 그런 화면을 통해서 도메인 그룹별 분리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자동화해서 쉽게 도메인 그룹별로 분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서비스 URL이라든지 클래스, 도메인 간 연관관계를 제공하는 그런 리포트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도메인 그룹 그리고 멀티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멀티 그룹의 경우에는 좀 경계가 좀 모호한 그런 클래스들의 집합이에요. 바운디드 컨텍스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좀 리팩토링이 필요한 그런 클래스라고 저희가 식별이 된다면 멀티 그룹이라는 별도의 그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리팩토링 데이터랑 클래스를 위치를 시킨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제공은 하진 않지만 곧 지금 개발 중에 있는 API 조회 및 연계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이후에는 인티그레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을 수행을 해야 돼요. 인티그레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을 수행을 할 때 저희가 좀 필요했던 부분이 IBM M2M에서 생성된 서비스 API 그리고 프록시 모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비스 API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이 저희가 있었고, 그렇다면 이 IBM M2M을 통해서 생성된 서비스 API를 API 매니지먼트에 연계를 해서 생성된 API를 등록을 하는 그런 기능, 그리고 IBM M2M이 생성한 프록시 모듈에 대해서는 API 게이트웨이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변경을 하는 부분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하는 IBM M2M의 기능과 그리고 우마의 기능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그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에서의 포지셔닝을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면, IBM M2M과 우마는
설계 단계와 그리고 개발 초기 단계에서 쓰일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설계 대부분의 이제 고객사라든지 뭐 MSA로 유명한 책이라든지 아티클을 보면은 설계 단계는 뭐 이벤트 스토밍과 같은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그 도메인을 식별을 한다라고 많이 나와 있지만 저는 코드 레벨로도 충분히 그 도메인을 식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BM M2N과 우마에서 식별된 도메인과 그리고 이벤트 스토밍을 통해서 식별된 도메인을 좀 매핑하는 과정, 즉 설계 단계에서 그러한 부분을 좀 매핑을 시키고 그리고 제너레이션 된 코드를 개발 환경에 즉 뭐 이클립스라든지 STS와 같은 개발 툴에 임포트를 해서 에러 처리 또는 뭐 트랜잭션 관리 등의 추가 구현을 수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그 MSA 애플리케이션은 뭐 CI/CD 파이프라인 같은 것을 구현을 하고 그리고 뭐 파스 환경에 배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 파스 환경에서 그 수행되고 있는 모든 로깅을 저장을 해서 뭐 키바나라든지 뭐 인스타나 등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지금 IBM M2M과 우마 그리고 필요에 따라 CI/CD 파이프라인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파스 시스템에 대한 구축 또는 이 파스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뭐 인스타나 같은 솔루션에 대해서도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해 IBM M2M과 우마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통적인 방식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현대화 과정은 복잡한 로직과 데이터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하우스 개발로 처리하기엔 충분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크고 그렇기 때문에 IBM M2M과 우마는 이러한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BM M2M에서 제공하는 그 애플리케이션 호출 경로 분석, 즉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복잡한 구조와 서비스별 호출 경로, 컬트리죠, 컬트리. 이 컬트리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UI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UI를 통해서 이 UI는 매우 직관적이고 그런 직관성을 통해서 사용자 경험이 아주 좋은 그런 효과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IBM M2M의 경우에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코드 흐름과 데이터 흐름을 분석을 하고 있고 분할된 파티션 간 호출 처리를 위해서 프록시 모듈과 서비스 모듈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프록시 모듈과 서비스 모듈을 기존 코드에서 변경할 필요가 없어요. 기존 코드 자체가 프록시 모듈과 서비스 모듈을 자연스럽게 임포트하는 형식으로 제너레이션을 해주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코드를 변환을 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IBM M2M이 가지고 있는 제약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인헤리턴스 이슈라든지 뭐 카디널 이슈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뭐 모니터링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마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를 통해서 혁신 작업에 좀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 전체적인 개발 기간이 50% 정도는 단축될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BM M2M과 우마의 시장 타겟을 말씀을 드리면 크게 리프트 앤 시프트 고객 그리고 파일럿을 진행했던 고객사 그리고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이 그대로 존재하는 고객사 그리고 뭐 이아스 쪽에 기존의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레거시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고객사 중에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 한 개를 가지고 있는 또는 뭐 체감하고 있는 고객사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배포 이후에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버그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거나 아니면 기능 변경에 따른 테스트 범위가 광범위해서 2주 단위의 정기 배포 과정이 존재해서 뭐 이로 인해 빠른 기능 런칭이 어려운 경우 또는 대형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간헐적인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런 고객사를 통해서 저희는 IBM M2M과 우마를 드라이브를 할 것이고
IBM M2M과 우마를 활용해서 POC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가라는 부분을 저희가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IBM M2M과 그리고 우마의 이제 POC 했던 POC 결과와 그리고 자체 내부 시스템을 통한 테스트 결과 사례를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첫 번째 말씀드릴 사례는 S전자이고요. 이 전자 회사의 그 내부 포탈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피지빌리티 테스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 내부 포탈 서비스는 자바 코드 수가 약 3,000여 개 정도였고, 변환 대상 서비스는 공지사항 그리고 직원 복지 이 두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수행을 했어요. 기간은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4일 그리고 6월 8일 총 4일간 저희가 진행을 했고, 이때 했던 검증 범위는 파티션 분리 그리고 분리된 코드, 제너레이션 된 코드에 대한 검증을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IBM 그리고 유니포인트 S전자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수행을 했었고요. 그때 나왔던 실행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IBM M2M이 분해한 서비스 파티션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다라는 결론은 좀 있었어요. 하지만 커스텀 뷰를 통해서 그 협의된 도메인 구성으로 다시 재구성을 했고, 그리고 재구성된 파티션을 기반으로 해서 클래스 변환까지 수행했던 그런 사례예요. 이때 좀 아쉬웠던 부분은 그 RDBMS, 즉 데이터 모더나이제이션에 대한 방안이 전혀 없다라는 게 조금 고객사에서도 나왔던 피드백이었고, 저희가 생각하는 약간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데이터 모더나이제이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또는 뭐 참고할 만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저희가 목표였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데이터 모더나이제이션의 여정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음은 이제 K해운에 있던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수행을 위한 어세스먼트 수행 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업무는 해운 서비스였고, 자바 코드 수가 약 8,000여 개 정도였습니다. 변환 대상 서비스는 전체 업무였고, 11개의 도메인 그리고 3개의 서브 도메인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기간은 2021년 11월 8일부터 19일, 즉 약 2주간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검증 범위는 파티션 분리 확인 및 코드 검증이었습니다. 이때 발생한 그 실행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수행 범위는 조회 서비스만 저희가 테스트를 수행을 했어요. 테스트 커버리지는 약 42% 정도였고, 3,500여 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파티션 분리는 M2M이 분리한 파티션은 S전자와 마찬가지로 좀 미흡하다라는 결론은 있었지만, 컨설팅 시 식별된 도메인과 그리고 클래스를 우마를 통해서 매핑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 중에서 약 80여 개의 클래스는 리팩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 리팩터링이 필요한 클래스에 대해서는 뭐 서비스 URL이라든지 아니면 도메인 간 연관관계 등을 저희가 다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데이터 분석도 같이 수행을 했었는데, 테스트 수행 기간 동안 877개의 테이블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고, 그 중에 257개의 테이블은 여러 도메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257개의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모더나이제이션이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57개의 테이블이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즉 뭐 서비스 URL이라든지 도메인 또는 뭐 클래스별로 사용하고 있는 SQL 그리고 자바 콜트리를 저희가 분석을 했고, 이러한 부분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K해운에서 저희가 수행했던 내용이고요. 첫 번째로 내추럴 심지 파티셔닝이라고 해서 클래스 간 디펜던시를 포함한 동적 분석 결과였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은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 구조 그대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은 복잡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구조 자체를 강제로 찢어내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좀 의미 있는 그 리포트였는데,
하지만 이제 IBM M2M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 로직 방식의 파티셔닝을 통해서 저희는 그 도메인을 식별하고 매핑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은 이제 1차 변환 결과고요. 그 1차 변환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이제 각 도메인별로 파티셔닝을 했던 그런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각 도메인 간 연관관계가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서 이러한 부분을 공통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커먼 파티션으로 저희가 이동을 시키고 바운디드 컨텍스트로 의심되는 그런 클래스들은 저희가 우선은 일단 멀티 도메인으로 위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결과가 우측에 보시는 화면인데 도메인 간 연관관계가 되게 많이 줄었습니다. 줄고 좀 뭐랄까 좀 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저희가 최종 산출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연관관계를 제거한 클래스들은 유저 카운트라든지 유저 카운트 서비스, 유저 엔트리, 그리고 스트링 유틸,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을 담고 있는 약 한 30여 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저희가 작업을 수행을 했고, 그 결과가 이제 우측에 보시는 최종 결과물이에요. 물론 이제 2주간의 그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 리팩토링이 필요한 클래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코드 수정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직접 서비스를 수행을 할 때는 이렇게 리팩토링이 필요한 클래스에 대해서 좀 더 뎁스 있는 그런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내부 시스템을 이용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수행의 결과를 좀 공유를 드릴게요. 용도는 영업관리 시스템이라는 셀러스라는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자바 코드 수는 좀 작긴 합니다. S전자의 경우 3,000여 개, 그리고 K해운 경우에는 8,000여 개였지만 내부 관리 시스템은 자바 코드 수는 약 120개 정도였어요. 내부 사용 용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코드 베이스가 크지 않은 그런 애플리케이션이긴 했지만 저희가 한번 마이크로 서비스로 변환을 한번 해봤습니다. 총 업무는 고객 영업 활동, 그리고 고객 관리, 파트너 영업 관리, 사업 전략, 일정 관리 등등의 8개의 도메인이 있었고요. 기간은 2021년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 약 3주간 수행을 했습니다. 검증 범위는 파티션 분리 그리고 코드 검증이었고요. 지금의 경우에는 3주간 저희가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K해운이라든지 S전자의 경우에는 되게 짧은 기간 동안 수천 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저희가 분할을 했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120여 개의 클래스지만 약 3주 정도 걸렸습니다. 일단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이제 인헤리턴스 이슈 그리고 카디널 이슈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다시 인헤리턴스의 부분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유틸이라든지 커먼 모듈에 대해서 다시 제거를 하고 다시 테스트를 수행하고 그런 반복적인 작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좀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이러한 부분이 지금 우마를 통해서 충분히 다 제거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하면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저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때 좀 의미 있게 참고했던 자료가 인하우스 개발 시 저희가 예측 기간을 좀 한번 산정을 해봤어요. 총 3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투입 인원 2명, 즉 이제 한 6멤버스 정도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IBM M2M 그리고 우마를 사용하면 코드 리팩토링까지 한 1.5멤버스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부적으로 그런 결론을 가졌습니다. 참고로 현재 그 더 셀러스라는 시스템은 UI 영역과 비즈니스 영역이 분리된 상태고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로직 같은 경우에는 모놀리틱으로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UI 부분과 비즈니스 로직만 분리했던 수행 기간이 약 2개월 정도였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비교치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좀 의미 있는 수치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자바 코드 전체 변환 기간이 IBM M2M을 통하면 1.5멤버스 정도 소요가 되겠다라고 예측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소개 자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데모 영상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네, 네, 그럼 이제 또 데모 준비되어 있으니까 데모 예. 시연 지금 진행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약 10분 정도 제가 데모 시연을 할 것이고요. 이때 그 IBM M2M과 우마를 통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 MSA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전체적인 워크플로우가 담긴 그런 영상이에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 IBM 워크플로우 중에서 IBM M2M의 워크플로우 중에서 기존 코드를 정적 분석하고 그리고 동적 분석을 위해서 코드 인스트루먼트 하는 과정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의 자바 코드를 그 IBM M2M의 워크스페이스에 저희가 업로드를 하고 이렇게 업로드된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그 IBM M2M이 정적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정적 수행이 얼마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화면이고요. 이렇게 정적 분석이 완료가 되면 IBM M2M은 정적 분석 결과와 그리고 인스트루먼트, 즉 동적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런타임 트레이스 로그 로직이 포함되어 있는 코드를 이렇게 제너레이션을 해줍니다. 이렇게 제너레이션 된 코드는 우마의 워크스페이스에 임포트를 하면 돼요. 이렇게 제너레이션 된 코드를 우마 워크스페이스에 임포트를 하면 우마를 통해서 인헤리턴스 이슈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abstract DAO라는 부모 클래스가 있고 이 abstract DAO라는 부모 클래스를 상속하는 클래스는 약 14개 정도 있다라는 그런 정적 분석을 통해서 확인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abstract DAO를 extend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인헤리턴스 이슈를 좀 빠르게 제거를 하게끔 저희가 코드를 좀 변환을 시키는 그런 로직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코드 제너레이션이 되면 IBM M2M에서 가지고 있는 제약사항, 즉 인헤리턴스에 대한 제약사항을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물론 지금 보시는 화면은 14가지 정도의 14개의 자식 클래스이기 때문에 손으로 수작업을 해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 자체가 난이도가 높은 그런 작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저희 시연 때 말씀드린 사례에 보면 약 900여 개의 부모 자식 관계로 엮여져 있는 클래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손으로 수작업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했었고요. 이렇게 제너레이션 된 코드는 다시 그 IBM M2M의 워크스페이스에 업로드를 해야 돼요. 부모 자식 관계가 해제된 상태에서 정적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유즈 케이스 테스트를 수행해야만 IBM M2M이 가지고 있는 그 코드 제너레이션 기능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부모 자식 관계가 해제된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정적 분석이 완료된 그런 화면입니다. 이거 다시 우마 워크스페이스에 업로드를 하면 우마에서 인헤리턴스가 정말 완벽하게 제거됐는지 IBM M2M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노 데이터라고 나오는 부분이 이제 인헤리턴스는 모두 제거가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인헤리턴스가 모두가 제거가 되고 인스트루먼트 된 코드를 런타임 환경에 테스트 환경에 배포를 하시고요. 이렇게 테스트 환경에 배포가 되면 비즈니스 유즈 케이스를 실행을 하면 돼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영업 관리 시스템에서 비즈니스 유즈 케이스 테스트를 하는 그런 수행하는 그런 화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유즈 케이스가 완료가 되면 IBM M2M이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로그, 런타임 로그가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기록된 로그를 통해서 IBM M2M은 동적 분석을 수행을 하게 돼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IBM M2M에서 런타임 로그 트레이스, 그리고 비즈니스 유즈 케이스, 그리고 정적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파티셔닝을 레코멘드하는
그런 분석 과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중에 컨텍스트라는 화면이 있을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 유즈 케이스를 실행했던 플래그, 타임 스탬프 같은 그런 파일입니다. 이렇게 그런 파일과 그리고 런타임 트레이스 로그를 통해서 방금 이제 동적 분석이 완료가 됐고요. 이렇게 완료가 된 동적 분석 결과를 IBM M2M이 제공하는 UI를 통해서 어떻게 파티션이 제너레이션 됐고, 그리고 그 서비스별 콜트리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그런 플로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IBM M2M의 그 UI 화면이에요. 이 UI 화면에 동적 분석된 결과 파이널 그래프라는 파일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업로드를 하면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내추럴 심지 파티션이, 그리고 비즈니스 로직 파티션이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내추럴 심지 파티셔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전에 사례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의 그 클래스 간 아주 복잡한 연관관계 때문에 파티션 구분 자체가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비즈니스 로직 파티셔닝 기반으로 해서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카디널 이슈 부분인데, 커맨드 맵 아니면 로거 같은 클래스가 IBM M2M이 분석을 했을 때 파티션 2에 있는 게 적합하다라는 결론에 의해서 파티션 2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면 파티션 1, 4, 3, 0에서 전부 다 파티션 2에 HTTP로 호출하는 그런 네트워크 비용이 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제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마를 통해서 지금 제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심플 CORS 필터도 제거를 하고요. 이렇게 제거된 커먼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IBM M2M에서 다시 분석을 하지 않게끔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하면 그 수정된 결과를 통해서 IBM M2M이 다시 동적 분석을 수행을 하게 돼요. 이렇게 다시 동적 분석을 수행을 하면 기존 아웃풋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동적 분석이 완료가 됐고요. 거기에서 이제 파이널 그래프라든지 카디널 그래프를 통해서 카디널 이슈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좀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화면과 지금 화면은 확실히 차이가 있음을, 지금 화면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카디널 이슈가 제거가 되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레벨에서 콜트리 분석도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제거된 커먼 클래스의 경우에는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각 파티션과 머지를 해서 컨테이너 배포되는 그런 환경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시는 화면이 테이블, 각 서비스, 그리고 클래스, 그리고 파티션별 사용하고 있는 테이블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던 그런 결과 화면이에요. 요거는 이제 우마 에이전트를 통해서 우마 수집 서버에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고,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사용되는 테이블을 분석을 한 그런 화면이에요.
파티션 4에서 사용되는 클래스 테이블, 또는 뭐 커먼 영역, 그리고 파티션 제로에서 사용되는 클래스, 이렇게 저희가 분류를 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파티션, 서로 다른 파티션에서 사용되는 테이블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애들은 대부분 이제 모더나이션 대상이죠. 데이터 모더나이션 대상인데, 예를 들면 이제 프로젝트 MGMT라는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얘는 커먼 파티션과 그리고 파티션 제로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파티션 영역이죠. 예, 서로 다른 도메인 부분인데, 이게 이제 같은 테이블을 쓰고 있다라면 이 테이블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또는 어떻게 모더나이제이션을 해야 될지라는 고민이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CRUD 분석이에요. CU 같은 경우는 인서트 업데이트 부분인데, 프로젝트 MGMT라는 테이블은 파티션 제로에 있는 업데이트 프로젝트 MGMT라는 MGMT2 그리고 인서트 프로젝트 MGMT2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가 변경되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 화면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변경하는 파티션은 커먼 파티션은 아니고 파티션 제로에서만 이 프로젝트 MGMT 테이블에 대해서 데이터를 변경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직관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때 이 테이블에 대해서 변경을 가하는 자바 콜트리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공되는 뭐 자바 콜트리를 통해서 뭐 메시지 브로커를 통해서 각 서로 다른 파티션 간 뭐 데이터 동기하거나, 아니면 뭐 CQRS 패턴 많이 사용하시죠. MSA 프로젝트 할 때. 뭐 가 주문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쓰이는, 그리고 빈번하게 조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CQRS 패턴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CQRS 그 패턴을 할 때 데이터가 어떻게 변경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을 통해서 뭐 데이터 동기화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식별된 도메인, 그리고 IBM M2M에서 식별한 도메인과 이제 매핑 작업이 모두 다 끝나면 그 IBM M2M에서 제공하고 있는 코드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서비스 할 수 있는 레벨까지 자동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뭐 프록시 모듈을 만들고 서비스 모듈을 만드는 그런 화면이에요. 이렇게 IBM M2M은 그 프록시 모듈과 그 서비스 모듈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아주 쉽게 제너레이션을 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코드 변경 없이 사용자 요청에 대한 응답은 충분히 가능한 수준 정도까지 제너레이션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코드 제너레이션이 됐고, 그리고 파티션은 총 5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그 코드 제너레이션이 됐다라는 화면을 저희가 지금 같이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데모 영상은 마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데모 시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이제 발표와 데모 시험까지 완료가 됐고요. 웨비나를 진행하는 동안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셨거든요.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가운데 몇 개를 골라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앱 구간별 모니터링을 통해서 MSA 구조의 장애와 이 병목 지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MSA의 병목 지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안은 우선 일단 IBM M2M이 그 파티션을 레코멘드하는 방식 중에서 하나가 그 호출 건수도 큰 영역 충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지금 동적 분석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뭐 코드 제너레이션을 하고 유즈 케이스 테스트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직접 유즈 케이스 테스트를 실행을 하면 이것은 운영 환경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호출 빈도와는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MSA 구조에서 병목 지점을 좀 효율적으로 파악을 하시려면 그 테스트 자동화가 일단 먼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자동화가 되어 있고 그런 테스트 자동화를 통해서 부하 테스트를 하면 특정 그 병목 구간이 어느 정도 그 노출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테스트 슈트, 하니스가 없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좀 힘든 부분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뭐 간단하게 우선 말씀은 해주셨고요. 혹시 뭐 부족한 부분은 또 뭐 따로 메일이나 예, 댓글로 예, 다시 또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MSA를 통하는데 컨테이너 말고 VM으로도 연계하는 방식 효과적일 때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우선 MSA로 변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라이트하게 그 업무 단위를 구분을 해서 라이트하게 애플리케이션을 포팅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라이트한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로 한다는 거는 이제 컨테이너 자체 기술이 제공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커널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 성능 저하가 뭐 1%, 뭐 크게는 2% 정도밖에 없다라고 해요. 근데 VM 자체가 물론 지금 기술이 많이 좋아졌겠지만 그래도 컨테이너보다는 일단 확실히 좀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스케일 아웃이라든지 그런 그 현재 상태에 따른 뭐 스케일 아웃 같은 그런 그 파스 시스템이 또는 뭐 이아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효과적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스케일 아웃 할 때 VM이면 컨테이너보다 일단 스케일 아웃에 소요되는 시간이 좀 길어져요. 그렇게 길어지면 만약 대형 이벤트, 빅 이벤트가 있는데 스케일 아웃이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 길어지는 시간 동안은 간헐적으로 계속해서 뭐 병목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VM보다는 컨테이너가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주는 파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파스 시스템을 통해서 뭐 CI/CD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뭐 그런 걸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VM보다는 컨테이너 방식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VM. 물론 MSA 자체가 MSA로 분리된 도메인 수겠죠. 그게 뭐 작다라고 하면 뭐 VM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MSA로 전환을 하면 그 서비스 단위가 뭐 많게는 적게는 10개, 많게는 뭐 100개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VM보다는 컨테이너가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컨테이너가 더 예, 예. 있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다음 질문은 좀 되게 디테일하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쇼핑몰의 경우에 도메인 기준이 아니고 상품 그룹별 DB 테이블을 나누고 메쉬 구성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고요. 여러 도메인에서 DB를 공통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또 궁금해하셨어요. 질문이 네. 상당히 디테일하네요. 네. 상품 그룹별 DB 테이블을 나누고 메쉬 구성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여러 도메인에서 DB를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도요. 우선 데이터 모더나이제이션이 필요합니다. 저런 부분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그 IBM M2M이라든지 우마 같은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에 그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 모더나이제이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저희도 한번 좀 고민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이분은 유니포인트 이제 우마로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는지 좀 감이 안 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우마에서 제공하는 상품 그룹별 DB 테이블이 있다라고 하면 상품 그룹별 뭐 서비스 URL이라든지 아니면 상품 그룹별 테이블을 어세스하는 뭐 클래스 단위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있다라고 하면 그 IBM 우마에서 그 도메인 그룹핑을 할 때 사용되는 부분이 그 DB 명세서, 테이블 명세서, 그리고 테이블 명세서에는 이게 어떤 용도로 쓰는지 나오겠죠. 만일에 뭐 상품 1에서 사용하는 테이블이다. 그러면 그 테이블과 그 우마가 서로 매핑을 해줍니다. 매핑을 해줘서 도메인 단위로 만들어줘요. 만들어주는 형식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해소가 될지는 한번
네. 좀 테스트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서로 이렇게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예. 이건 좀 개별적으로 그럼 또 답변을 가능하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클라우드 도입과 MSA를 사용할 때 뭐 SEN이 OP 개발자의 벽이 허물어지는데 사실 사용하는 개발자가 거의 모든 것을 공부하고 처리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MSA에 대해 저런 부분 많은 고객사에서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네. MSA로 가는 것 자체가 뭐 에자일 프로세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데브옵스라고 해서 뭐 개발자와 오퍼레이션 자체에 뭐 벽이 허물어지지 않친다. 그리고 우리 조직 자체는 그런 조직이 으로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데브옵스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봤습니다. 많이 받아봤는데 사실 사용하는 개발자가 거의 모든 공부를 하고 처리해야 되겠죠. 예. 개발자 분들이 MSA를 효과적으로 뭐 리포터링을 하고 그리고 오퍼레이션을 위해서 뭐 CI/CD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뭐 또 조직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좀 원론적인 문제인 것 같기도 예. 하고. 자, 그럼 또 이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해야 될지 한번 볼게요. M2M의 제약사항을 보완하는 우마가 함께 합쳐진 제품이 나온다면 이 소스를 다시 우마로 옮겨서 인헤리턴스 문제나 카디넬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M2M으로 옮겨서 다시 돌리고 하는 번거로움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향후에 두 개를 합칠 계획은 없는지 궁금해하셨거든요. 네. 일단 인헤리턴스 IBM M2M과 네. 우마라는 제품 자체가 일단 서로 다른 제품이고 IBM M2M은 정말 IBM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마라는 제품은 IBM M2M이 가지고 있는 좀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품이긴 해요. 한데 지금 데모 영상에서 보면 이제 소스를 다시 옮기고 뭐 워크스페이스 업로드를 하고 그런 부분이 좀 번거롭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같은데 인헤리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 자체가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변경을 하고 다시 뭐 IBM M2M 업로드를 하고 있죠. 근데 저 부분도 저희도 좀 고민스러운 게 IBM M2M과 우마가 같은 서버에 만약 존재를 하게 되면 디렉토리 구분으로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서버 내에 있을 때는 저런 부분을 좀 더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솔루션이 완벽하게 합쳐질 수는 없어요. 같은 서버에서 기동할 때 그 업로드와 그리고 다운로드 자체는 자동으로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계획입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끝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발표하실 때 S전자 과제에서 그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된 사항들, 예. 향후 유사 과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인지 또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그 S전자 과제에서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라고 했던 부분은 IBM M2M이 리커먼드한 파티션 구분 그리고 그 RDBMS에 대해서 그 데이터 모더나이제이션에 대해서 어떤 자료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 두 가지 부분이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그 도메인 부분, 그러니까 즉 IBM M2M이 레코멘드한 그 도메인 영역은 우마를 통하거나 또는 IBM에서 제공하고 있는 커스텀 뷰가 있어요. 그 커스텀 뷰를 통해서 그 식별된 도메인과 매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IBM M2M을 통해 그 유니포인트 우마라는 제품을 통해서도 그 식별된 도메인과 매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티션 구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데이터 모더나이제이션으로 가야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 이후에는 최종적인 모습은 데이터 모더나이제이션까지 가는 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라고 생각을 하는데 데이터 모더나이제이션은 지금 현재로서는 완벽하게 지원은 하진 않아요. 지원하진 않지만 S전자에 수행했을 때 나왔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 어떠한 개런티가 없는 부분은 우마를 통해서 그 실행되는 모든 SQL과 서비스 정보를 저희가 다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리포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네.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아닙니다. 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을 다 이렇게 답변을 해드릴 수는 없겠고요. 따로 이렇게 댓글로 남겨드리거나 개인적으로 메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또 세미나 동안 쏟아지는 질문에 답변을 해주신 유니포인트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방송 후에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선착순 40분께 사은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영 부장님, 그럼 이제 오늘 끝으로 웨비나 진행 소감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선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이러한 기회를 갖게 해준 올쇼 TV 관계자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짧은 시간이라서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일일이 답변 드리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시간을 내서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부분도 저희 유니포인트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클라우드 혁신을 위한 MSA, IBM M2M과 유니포인트 우마로 완벽해지다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